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소개와 함께 인천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고요. 스티그 TV라고 치면 나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좀 운영해 볼 생각이고요. 유튜브 영상과 연동이 돼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미처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글을 좀 써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인천의 상급지는 기승전 송도다.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인천에서 송도 아파트는 대체 불가한 사치제이다. 아파트는 필수제인과 동시에 사치제죠. 6월 셋째 주 현재 8사 기준으로 송도에서 가장 높게 거래된 곳은 12억 가까이 거래된 송도 309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이게 이제 16블럭인데 그 포스코 사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래를 보시면 요 자료는 호갱노노 자료가 되겠습니다. 24년 5월 3일 날에 11억 9,500을 찍었죠. 그러니까 약 12억에 거래된 겁니다.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는 인천대 입구역과 코스트코 송도점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롯데마트, 센트럴파크, 또 송일초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락인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송도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죠. 송도 내에서 움직이지 송도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혜택을 누리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라의 상급지는 7억 5천에 거래된 청라 한양 숫자인 레이크 블루다. 거래된 가격을 좀 보시면 5월 19일 날에 7억 5,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로열층이네요. 청라 수자인 한양 수자인 레이크 블루는 청라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또 경연 초중학교가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코스트코 청라점이 8월 개점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7호선이 27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교통 호재까지 있죠. 송도의 상급지 파크 에비뉴도 코스트코가 옆에 있고, 또 한양 수자인도 코스트코가 옆에 있는 겁니다. 요즘 검단이 한창 뜨거운데, 검단의 상급지는 7억 4천에 거래된 호의금푸에서 금어 어울림 센트럴이죠. 호갱노노 자료를 보시면 지난 4월 달에 여기 6층이 7억 4천에 거래됐죠. 금호 센트럴 앞 상권은 잘 발대돼 있어요. 그리고 1호선 아라역이 내년 말 개통이고, 또 인천 지방법원 북부 지원과 검찰청이 각각 개청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리고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은 마곡집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제격입니다. 서울 아파트 구입에 그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요즘 검단을 대체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것이 검단하고 부평이죠. 그 중에서 부평은 이제 구축이 많고 검단은 신축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나름대로 말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주택자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나누는데, 자, 무주택자는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면 지금 전세나 월세 사는 집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급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권한다. 이사 비용이 많아봐야 500만 원 남짓인데 시세 상승이 된다면 몇 천만 원은 거뜬히 오르기에 남은 전세 기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매몰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는 세제 혜택도 취득세 혜택도 있고, 또 자기 연봉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상급지 아파트를 구입했으면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급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첫 번째, 기존 집을 주고 전세 주고 상급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하고,
또 기존 집을 매도하고 상급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상급지로 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쉬울 수 있어요. 전세가 잘 나가니까 더 매매보다는.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이게 4년까지 쓸 수 있죠. 경우에는 3년 내 매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원치 않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전세기간 1년이 더 남은 거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1년을 다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투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전세 주고 가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 전세 주고 가는 건 전략이 좀 필요한데 아마추어 같은 경우 제가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하고 가는 거. 어떻게 본다면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한 거예요. 더욱이 시세 상승기라면 내 집을 조금 싼 가격에 매도하는 거예요. 내 집을 조금 더 싼 가격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상급지 아파트를 그만큼 싸게 구입해요. 그러니까 상급지 아파트도 또 싸게 구입해요. 그런데 상급지 아파트가 오름폭이 더 크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는 어차피 싸게 구입한 건 마찬가지라도 대세 상승기에는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그러면 소비자 구매 심리에 영향을 주기에 7월에서 9월 정도, 지금이 6월이니까 이제 갈아타기 전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릅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을 세워볼 만하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은 전세기간이나 월세기간이 남아있어도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집을 매도하고 조금 싸게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살려는 집도 조금 싸게 구입한다면 어차피 그 리스크는 다 완화될 줄 압니다. 여기까지 스티그였고요. 유튜브 보시다가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로 오시면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티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